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8월 28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방사능, 원자력 발전, 로봇, 조선,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특정 테마를 이렇게 보시는 건 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힘이고 주식 차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거래량 급증 0168 화면이나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을 보시면 오늘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뉴스나 테마보다 차트의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거래량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몇억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거래량을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상승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차트들을 보면서 현재 위치와 지지,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은 종목을 찾으실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기업 분석 화면을 띄워두고 3년 내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수하시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기업이 망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기업의 상황이 조금 악화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코스닥 종목도 좋은 종목이 많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충분히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핫한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라 IMS. 저는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보면 한라 IMS 지금 이렇게 가운데보다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한신기계 매수 신호가 떴네요. 고가 대비해서 지금 65%가 하락을 한 상태라서 괜찮지만 저가에서 지금 한 5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높은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CN2C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패스. 물론 상장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익을 주지만 저는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흔적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바이오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만원대 형성되어 있었다가 지금 2,000원대까지 하락을 해서 거의 7, 80% 하락을 한 상태고, 여기 지금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월봉상 지지라인, 주봉상 지지라인 이런 게 보이시나요? 601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지지라인이 아예 없죠. 그래서 연속 보기를 해가지고 과거를 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제 매수 신호는 뜨지 않고 이렇게 반등할 때 매수 신호가 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주고요. 여기에서도 매수했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이렇게 됩니다.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제가 1번 계좌 매수가 대비 목표가가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6 영업일 만에 5% 상승해서 수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매수했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 실현.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이건 다음날 수익 실현,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여기 9%가 상승했네요.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죠? 매수하고 수익 실현, 매수하고 수익 실현, 매수하고 수익 실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서 매수한 거 여기서 수익 실현하죠. 지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적자에 허덕이는데, 지금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괜찮네요. 이거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서 계속 추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추천 종목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경제TV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고가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없을 때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 고점을 찍어서 여기 보유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올라간다면 보유자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서 무조건 매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코콤시스처럼 이렇게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매수하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 한 넉 달 후에 이렇게 다 수익을 실현하고, 여기에서 매수, 일봉 차트 상에서도 여기 매수를 했으면 여기다 수익 실현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월봉상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가장 밑바닥 지지를 깨고 내려간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지지라인이 이렇게 강한 지지라인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물론 가장 밑바닥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 지점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지지라인이 있다면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월봉에서 봤을 때도 강한 지지라인이 있고, 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강한 저항 라인이겠지만 캔들이 이 위쪽에서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강한 지지라인, 이 밑에도 지지라인이 또 있죠. 이동평균선도 지지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캔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오래 머물렀죠. 이런 지지라인이 있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캔들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지라인이 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저는 5%를 목표로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1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매물대가 여기에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1,00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1,600원부터 11,500원 정도까지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A테크 보시면 DA테크는 고가 대비 84.47%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수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주고 있고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기업 분석 화면에서 보시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적자, 2020년에 영업이 적자 전환된 이후에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내에 자본이 많다면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버틸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적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 관리 종목이라든지 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를 보면 EPS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거의 3,000개 정도의 상장 기업 중에서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1%, 2%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위험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좀 더 나는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3년 내내 적자가 지속이 되거나 적자가 전환이 되거나 EPS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잘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쿠쿠홀딩스 보면 어떤 그 테마나 뉴스를 저는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오로지 이렇게 차트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단에 이전에 이렇게 그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여기 바닥이 생겼고, 새로운 바닥이 생겼고, 그 바닥을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머무르면서 월봉상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하단에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20일 이동평균선은 돌파를 하고 20월 이동평균선은 돌파를 하고 60월 이동평균선과는 이격 거리가 꽤 있는 상태에서 일봉을 보시면, 일봉상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서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1년 정도 거래량이 없다가 이때 어떤 이유로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15%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떴고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저는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매도,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하면, 이때 매수를 했다면 이때 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엄청난 갭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 위에 있던 보유자들이 급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 매도 신호가 뜬 거 보이시죠?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까지 터진 이런
때에는 보통 그 이후에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더 많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더 큰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단기간에는 이렇게 매도 물량이 하락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위치가 이게 아래쪽인 만큼 이제 상승을 할 여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이렇게 뜬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도 매수 수익 실현, 여기 매수 수익 실현. 오르비텍 CR 홀딩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런 급등 끝에 더 오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래에서 사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면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꼭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응집될 때, 그런 응집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 이럴 때를 꼭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할 때 이렇게 단타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뜨긴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은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한전산업 보시면 고가 대비 54% 정도의 하락한 위치에 있고, 추세를 조금씩 돌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지지가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지지가 보이고요. 그 밑에도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최근에 터지고 지금 흐름은 괜찮네요. 적자 전환한 것도 아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EPS나 BPS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고, PER, PBR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텍 코리아 보시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상장하고 발생한 고점,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을 지금 녹화하고 있죠. 만약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최고 금액이 3만원인데 3만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천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표를 봤을 때, 또 이렇게 이격도를 봤을 때, 월봉상 이격도, 주봉상 이격도, 일봉상 이격도를 봤을 때는 이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는 괜찮네요. 노랑풍선, 아까 전에 봤던 노랑풍선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수익 실현할 기회를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매수 신호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캔들의 위치, 그리고 캔들의 모양,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만든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신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신호가 검증이 되고 신호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제가 주장을 했던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저항과 지지, 그리고 추세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만 알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방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거를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전자책 판매 사이트 크몽에 가셔서
미리 보기를 보셔도 되고 책을 구매하셔도 좋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리바트. 리바트는 고가 대비해서 89%나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이고 바닥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도 이렇게 지금 20월선과의 거리, 10월선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굉장히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돈이 몇 억에서 몇십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